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2 과학 1단원 물질의 특성 4강 순물질과 혼합물 시작하겠습니다. 1. 순물질.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나누어 보면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순물질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구리, 금, 다이아몬드, 산소, 질소 모두 순물질입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에탄올은 순물질인데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나중에 배우는데 화합물이라 합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에탄올은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라는 물질,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죠. 술이나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에탄올도 한 가지 물질입니다.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가지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에탄올은 순물질입니다. 이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성분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물질의 섞인 비율에 따라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 섞인 비율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혼합물인 설탕물을 보면 설탕과 물이 섞여 있지만 설탕의 단맛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물도 소금과 물이 섞여 있지만 소금의 짠맛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혼합물은 성분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지닌다. 다만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균일 혼합물은 성분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순물질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을 모형으로 봅시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균일 혼합물은 성분물질이 여러 개 섞여 있지만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균일 혼합물이라 한다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이것은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 예를 들면 균일 혼합물은 공기, 소금물, 설탕물, 식초, 바닷물, 탄산음료, 합금 등입니다. 공기는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투명하죠. 액체도 그렇습니다. 소금물이나 설탕물, 식초 모두 투명합니다. 컵에 담았을 때 투명한 것은 모두 균일 혼합물입니다.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합금도 고체 상태인데 얼룩이 지지 않고 고르게 되어 있죠. 스테인리스 이런 거 합금이죠. 합금은 고체 상태인데 균일 혼합물입니다. 불균일 혼합물의 예로 암석은 고체 상태인데 암석에 무늬들이 있죠. 불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스, 흙탕물, 우유, 간장들은 불투명하죠. 액체 혼합물일 때 불투명하면 불균일 혼합물. 순물질,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그 예를 잘 구별합시다. 3. 혼합물의 밀도 변화. 물과 소금물에 신선한 달걀을 넣었습니다. 신선한 달걀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 속에 소금을 녹여 넣었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소금의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좀 더 농도가 짙은 소금물이 되면서 밀도가 커집니다. 무거워지죠. 그래서 달걀이 떠오릅니다. 혼합물의 밀도 변화에 따라 무거운 것이 아래로, 가벼운 것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혼합물의 비율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밀도 변화입니다. 4. 혼합물의 끓는 점 변화.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 변화를 보면 소금물 봅시다. 액체 물에 고체 소금이 녹은 혼합물입니다. 균일 혼합물입니다. 물을 96도에서 가열을 했습니다. 가열을 했더니 100도에서 끓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끓는 점은 100도죠. 소금물을 96도에서 가열했더니 100도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는데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소금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물이 증발되어 나가죠. 소금의 농도가 좀 더 짙어집니다. 농도가 변하면서 끓는 점이 더 높아지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간 거죠. 이것이 고체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 변화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액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순수한 물의 끓는 점은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죠. 이렇게 수평 구간이 존재하는데 혼합물 소금물의 끓는 점은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예로 라면을 끓일 때 물에 스프를 넣어서 먼저 끓이죠. 그러면 이 농도가 짙어져서 혼합물이 되어서 끓는 점이 더 높아져서 높은 열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라면이 잘 익겠죠. 그릇을 소독할 때 물에 소금을 넣고 가열해 주면 좀 더 고열이 되어서 높은 열로 소독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혼합물의 끓는 점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 혼합물, 소금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순수한 액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며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5. 혼합물의 어는 점 변화.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 소금물을 생각하겠습니다. 소금물을 냉각을 시켰습니다.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끓는 점은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는데 냉각시킬 때는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순수한 물을 보면 냉각을 시켰더니 0도에서 얼기 시작했습니다. 녹는 점이 0도이고 어는 점도 0도죠. 물은 0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금물은 0도보다 더 낮은 온도, 순수한 액체의 어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했습니다.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낮아졌습니다. 이때 얼면은 물이 얼어버리고 물의 양이 점점 작아지니 어는 점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농도가 더 짙어지면서. 그래서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은 순수한 액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 온도는 계속 낮아진다. 물질의 특성이 변했죠. 혼합물의 어는 점 변화입니다.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은 이렇게 일정합니다. 소금물은, 혼합물은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죠. 이게 혼합물의 특징입니다. 이용예로 눈이 올 때 제설제를 뿌립니다. 제설제 염화칼슘을 뿌리죠. 혼합물이 되어서 온도가 더 내려가니 어는 점이 낮아지니까 결빙을 방지할 수 있겠죠. 주택에서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밤새 결빙을 방지하려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아침에 나올 때 빙판이 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아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을 만들어서 어는 점을 더 내려준다. 자동차 워셔액도 혼합물입니다. 물과 에탄올, 그 외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자동차 워셔액은 영하의 온도에도 얼지 않죠. 한겨울에도. 혼합물이라서 어는 점이 자꾸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 변화였습니다.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 계속 낮아진다. 끓는 점 변화는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며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이게 차이점인데 서로 비교하면서 기억합시다. 6. 혼합물의 녹는 점 변화. 고체 혼합물입니다. 모두 고체입니다.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 여기 나프타렌이라는 고체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파라다이 클로로벤젠 고체입니다. 이 두 고체를 섞어 넣었습니다. 녹는 점이 나프타렌 녹는 점은 80.3도,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의 녹는 점은 53도입니다. 나프타렌보다는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녹는 점이 더 낮습니다. 두 개 혼합을 시켰습니다. 혼합물을 녹여보았더니 각각의 녹는 점은 53도, 80.3도였는데 혼합물의 녹는 점을 보니 53도인 파라다이 클로로벤젠보다 더 낮습니다. 녹는 동안에도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며 녹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두 고체 혼합물의 두 고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녹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여기에 보면 완전히 다 녹고 나니 올라가죠. 이 동안에가 지금 녹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녹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순수한 나프타렌은 녹는 동안 상태 변화할 때 일정했죠. 구간이 수평 구간이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수평이죠. 파라다이 클로로벤젠도 수평입니다. 이렇게 일정했죠. 녹는 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혼합물에 녹는 점은 수평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있죠. 이렇게 혼합물일 때는 녹는 동안에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평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혼합물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며 녹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수평 구간이 아니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혼합물이 물질의 특성인 녹는 점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예로는 퓨즈. 퓨즈는 납, 주석, 또 다른 물질 등이 혼합된 합금입니다. 퓨즈는 센 전류가 흐르면 녹아 끊어집니다. 과전류를 차단하죠. 우리 두꺼비집에 들어있습니다. 고체 혼합물인데 녹는 점이 더 낮아지죠. 더 낮아지니 조금만 센 전류가 흘러도 녹아버리니 과전류를 차단해서 화재를 방지합니다. 땜납은 납과 주석의 합금인데 고체 혼합물이니 녹는 점이 더 낮아지죠.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접합할 때, 이을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체크하시오. 1. 혼합물은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맞습니다. 2. 순물질은 밀도, 용해도 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맞습니다. 3.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4.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5.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의 성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진다. 틀렸습니다. 혼합물도 고유한 성질을 가집니다. 설탕물은 혼합물인데 설탕의 단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소금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혼합물은 순물질의 성질과 전혀 다른이 아니라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합물질도 성분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5번은 틀렸습니다. 2번. 순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체크하시오. 1. 철, 질소, 공기, 산소. 공기가 순물질이 아니죠. 균일 혼합물입니다. 틀렸습니다. 2. 염화나트륨, 우유, 흙탕물, 암석. 우유, 흙탕물,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염화나트륨만 순물질입니다. 틀렸습니다. 3. 물, 이산화탄소, 에탄올, 구리 모두 순물질입니다. 정답입니다. 4. 산소, 이산화탄소, 간장, 설탕물. 산소, 이산화탄소만 순물질이고 간장은 불균일 혼합물, 설탕물은 균일 혼합물입니다. 5. 바닷물, 암석, 과일주스, 식초. 바닷물, 균일 혼합물입니다. 암석, 과일주스는 불균일 혼합물, 식초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바닷물, 암석, 과일주스, 식초는 모두 다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물, 이산화탄소, 에탄올, 구리는 순물질입니다. 3번. 다음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C 모형은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쓰고 그 예를 한 가지 써보시오. A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 예로 구리, 물. B. B는 2가지 이상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균일 혼합물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예로 공기, 식초 등이 있습니다. C는 불균일하게 섞여 있죠. 2가지 이상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물인데 불균일 혼합물. 예로 주스, 암석 등이 있습니다. 4번.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입니다. A와 B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물과 소금물 중에 상태 변화할 일정한 구간은 순물질입니다. 물이죠. 그래서 B가 물이고 소금물을 가열했는데 100도 이상에서 끓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높아지는 것. 이거는 혼합물, 소금물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소금물, B는 물입니다. 그 까닭은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며 소금물은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기울기가 수평이 아닙니다.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높아집니다. 5번. 아래 그래프는 물과 소금물의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의 녹는 점은 A는 순물질입니다.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 수평 구간, 일정하니까 0도에서 어는 거, 녹는 점은 0도, 어는 점이 0도면 녹는 점도 0도죠. A의 녹는 점은 0도씨입니다. 이것은 물이겠죠. A, B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A는 물이고 B는 소금물이겠죠. 순수한 액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며 어느 동안에도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 이게 혼합물이죠. B는 소금물입니다. 그 까닭을 쓰시오.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소금물은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6번. 아래 그래프는 나프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가열곡순과 두 고체를 섞은 혼합물의 가열곡순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세 물질들을 가지고 그래프로 비교해 봅시다. 1. 괄호 속에서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이건 수물질들이죠. 상태 변화 구간이 수평이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혼합물입니다. 이것은 두 고체 녹는 점보다 더 낮죠. 이건 53도고 그래서 더 낮으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며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2. AC 물질이 무엇인지 쓰시오. 53도인 C가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80도보다 높으니까 이게 나프탈렌입니다. A는 나프탈렌. B는 상태 변화 구간이 일정하지 않죠. B는 혼합물입니다. C는 녹는 점이 53도인 파라다이클로로벤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